신종 바이러스 확산에도 일본 보건당국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확산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쿠다 야스하루 무리부시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은 엊그제 23일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발표된 확진자의 무려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NHK의 집계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2,706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152,472명이 되는 거니까 미국은 79만 명, 스페인은 20만 명, 이탈리아는 18만 명, 프랑스는 15만 5천 명, 그 다음이 일본 15만 2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엊그제 일본에서는 또 나카사키현에서 선박 수리를 위해 머무르고 있는 이탈리아 크루즈 여객선 코스타 아틀란티카 호안에서 승무원들 61명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2일에 검사를 해보니 무려 절반이 넘는 34명이 확진자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에 14명이 또 나왔어요. 즉 이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623명이나 되는데 며칠이 되도록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아니 지난 2월에도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이나 승무원들 712명이 집단으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일본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본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인 도쿠다 야스하루 무리부시 센터장은 일본 확진자는 지금 발표된 수준의 12배가 넘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면 일본에는 지금 1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다는 건데 거기다 또 일본 게이오대 병원의 발표를 보면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게이오대 병원에서 신종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67명을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무려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이 신종 바이러스가 끈질겨도 보통 끈질긴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예상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는 3월 말 시점으로 수천만 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340만 명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1만 명 수준으로 예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데이비드 피스만이라는 병역학과 교수가 어제 23일 한국통계개발원과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 이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한국 정부가 국가 위기를 선포한 뒤 종합적인 방역을 했고 개인이나 사회, 정부 방역을 통해서 34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25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고 약 7%의 치명률을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안 했더라면 5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앞으로 가을까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는 3월 초부터 3월 중순, 3월 말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있었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한 숫자와 최고를 찍은 정점 그리고 안정기 되는 상황을 보니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려 34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행인 게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의 연구에 의하자면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 이걸 측정하는 게 재확산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확산 지수는 지금 얼마냐면 지난달 11일부터 1.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0.3까지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는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일찍부터 함께 공유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큰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은 캐나다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검진이나 치료 그리고 자가격리 같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앞으로도 조기 경보 체계를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완화해도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방역 정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승진해서 누락됐던 정은경 본부장을 콕 집어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즉,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크루즈 여객선에서 확진자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일본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340만을 넘었을 거라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십만 시체됐다. 선거 한번 잘하니까 정말 목숨을 건진 거다. 아니,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79만 명이 넘으면서 사망자는 무려 42,214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영안실이 부족하고 시신을 보관하는 가방에다 집어넣고 냉장 보관소에다 보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을 만큼 지금 미국 상황이 참혹해도 보통 참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빠른 판단, 그리고 지지율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투명성과 정직, 이러한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340만 명 구해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때 일본의 영웅, 망해가던 일본 닛산 자동차를 부활시키고 19년 동안 르노 닛산 그룹을 이끌어온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최근 일본을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특별 배임죄 등의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난 바 있었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4월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보석 기간 중에 변호인단은 물론 검찰과 출입국 당국의 눈을 피해 그는 마치 영화와 같은 탈출극을 펼쳤고, 일본을 떠나 그가 향한 종착지는 레바논이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브라질의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했었고 유년기를 레바논에서 보냈으며 이후 프랑스에서 기업가로 르노 그룹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곤 전 회장은 세 나라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의 아내 캐롤 역시 레바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일본 형법상 징역, 금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합당하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 입국 심사관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출국 수속 절차를 24시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즉 정상적인 경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실제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에도 곤 전 회장의 출국 기록은 없었으며 심지어 그는 본인의 여권을 모두 변호인에게 맡긴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일본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온갖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이 그의 뒤를 봐준 것이다. 레바논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도운 것 아니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도쿄에서 탈출한 방법으로 처음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파티가 곤 전 회장의 자택에서 열렸는데, 이때 악단을 가장한 민간 경비 업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악기 케이스에 곤 전 회장이 몸을 숨겨 빠져나왔다는 가설이죠. 이후 그는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대기 중이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인 터키로 날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은 자가용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출국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곤 전 회장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NHK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이 자택에서 걸어서 외출하는 모습이 현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즉,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혼자 자택을 걸어 나간 뒤에 다른 장소에서 탈출을 도운 제3자가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탈출 스토리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헐리우드 액션 첩보물의 구성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한때 일본 대기업의 총수, 영웅과도 같았던 인물, 여러 나라 여권을 가진 도망자, 그를 태우고 여러 추적의 눈을 따돌려야만 하는 전용기, 작전을 은밀하게 돕는 배후 세력,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당국자들, 그가 할리우드 영화를 얼마나 즐겨보고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지난달 도쿄의 자택에서 유명 할리우드 제작자와 만나 본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는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오스카 수상작 버드맨을 제작한 론 레셔라는 인물을 만나서 일본 당국이 자신을 부당하게 구금했으며 그에 맞서 결백을 입증하고자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투쟁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즉 영화의 주제는 곤 전 회장의 구출인 것이고 일본 사법 제도는 악의 무리에 해당하는 설정인 것이겠죠. 심지어 곤 전 회장은 레셔와의 만남에서 영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동정적 견해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는데요. 주변 인사들은 곤 전 회장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법정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많은 전문가, 경험자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곡스의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에 관한 책을 출간한 언론인 제이크 에덜스테인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펠레스는 데이터 조작, 횡령, 배임으로 2015년에 기소된 이후 올해 3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에덜스테인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법 당국은 정의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카를로스, 그들은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결국 곤 전 회장은 99%의 유죄율을 보이는 일본 사법제도와의 싸움에 승산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심리를 잘 아는 지인들은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투지로 불타오르던 곤 전 회장의 태도가 그 반전을 보인 건 성탄절 무렵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법원은 연말 시즌에 아내와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곤 전 회장의 요청을 철저히 기각했으며 그는 아내와 성탄절 휴가를 보내기는커녕 법원 심리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재판이 수년을 걸쳐 질질 끌 것으로 확신을 했고 그동안 일본은 그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무기한 붙잡아 두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곤 전 회장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거사를 감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 기업인과의 접촉이나 영화 제작 논의 등이 탈출 직전의 주요 행적들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곤 전 회장은 레바논에서 다시 일본으로 송환이 가능할까요? 실제 일본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레바논 양국은 범죄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적군파 멤버의 송환 요구를 했을 때 레바논 정부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곤 전 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보석금은 몰수가 되고 사건 심리는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것이죠. 곤 전 회장은 31일 본인의 거취를 발표했습니다. 무난히 레바논에 있다고 거취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사법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베이루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아내 캐럴과 함께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이루트 도착 이후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엄중 호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곤 전 회장을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에 따라서 레바논 정부가 탈출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물론 레바논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의 레바논 입국은 우연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외무성은 즉각 분개하면서 레바논 정부와 미리 교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아네스 파니에리 나시에 국무장관은 BFM 방송에 출연해 곤 전 회장이 프랑스로 온다면 우리는 그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프랑스는 국민을 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모든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곤 전 회장에게 지인들의 접견도 제한시키는 등 가택연금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했다면서 오히려 일본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곤 전 회장이 경유했던 국가 터키죠. 터키 당국은 곤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7명을 의심하고 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곤 전 회장의 탈출에 일본, 레바논, 터키가 엮여 있고 프랑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외교적 긴장 국면이 이어질 공산이 크겠습니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탈출한 배경, 이유, 그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탈출 스토리, 과연 곤 전 회장의 탈출은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아니면 일본으로 다시 송환되는 절차를 밟게 될까요? 한때 일본의 이 영웅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상